어디까지 해주나? 사실 개발자로서 살짝 의심도 있어. 이게 정말로 물론 이제 AI가 훌륭한 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예,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봤잖아요. 그 핀테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든 뭐 맞아요. 혹은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AWS로 특히 결제 서비스, 정산 서비스 넘게 해봤잖아요. 이거를 AI가 해준다고? 어디까지? 얼마나?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우리가 아, 사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건 있지 않을까? 그 리소스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솔직히. 저거를 마이그레이션 하니까 개발자들 높은 연봉을 주고 뽑는 회사들이더라고요. 누가 하지? 이거 할 사람들 빨리 데려와라.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그 회사에 입사할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뻥안치고 진짜 보상이 가장 쉽게 오르고 네. 가장 직급이 빠르게 오르고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때이거든요.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진짜 아유 잘한다. 그리고 진짜 너네 개발팀이 우리 회사에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걸 듣는 때고요. 다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팀이 병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살짝 관심이 더 멀어집니다, 회사에서. 자, 세계 최초 예능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입니다. 와, 와. 요번에 또 이제 좋은 행사 소식을 공유받게 되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쉬고 있는 호돌맨을 불러서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AWS Innovate, Migrate and Modernize라고 해서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에 100% 온라인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전환과 이제 현대화를 위한 실전 전략들을 알려주는 AWS 행사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이제 하루에 3번을 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전에든 오후에든 뭐 저녁에든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를 하면서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현대화 전략들을 배워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어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AWS BOS, 그래서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컨퍼런스가 똑같이 웹 컨퍼런스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당 컨퍼런스에서 이어지는 더 심화 과정이 바로 오늘 안내해드릴 AWS Innovate, Migrate and Modernize 행사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연속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이번에 거는 좀 더 이제 실전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AI 에이전트가 마이그레이션을 얼마나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느냐.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어떤 미드웨어나 솔루션이 있을 때 얘를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좀 가능했다고 하면은 요번에 요 행사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AI 시대로 넘어왔고 AWS 제공하는 여러 AI 에이전트 기능들이 있는데 이때도 예전에처럼 수동으로 전문가들이 막 다 달라붙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AI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마이그레이션하고 모더나이즈하는 네. 방법이 있느냐에서 좀 후자에 가까운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해주는 행사입니다.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지난 행사에서는 아마 레벨 100과 200짜리 세션이 좀 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행사는 제가 쭉 보니까 레벨 200이랑 300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AWS BO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를 듣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딱 심화 과정으로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썼던 솔루션들이 온프레미스 환경, 뭐 VM웨어 환경, 뭐 SAP 환경, 뭐 오라클 환경 이런 환경들이었다고 하면은 얘네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제는 아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필수로 좀 보이고 요거를 위해서라면 가능하시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이후에도 어떤 우리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계획을 무조건 세워야 되니까 미리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지금 전환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되겠죠. 예, 그러면 저희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한 번씩 좀 소개를 해보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그 기조연설 그리고 트랙 1, 트랙 2, 트랙 3, 트랙 4 요렇게 이제 좀 되어 있는데 예. 일단 기조연설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서 전략적 클라우드 전환이랑 그리고 AWS가
기술이나 뭐 경험이나 실제 사례 같은 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 같은 것들을 잘 현대화하고 혹은 뭐 기술적 혁신을 이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음, 특히나 이제 AWS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런 AI 기반 자동화에 관련돼서 AWS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에이전틱 AI라면은 요즘 에이전트 AI 관련 그 언급이 이곳저곳 커뮤니티에서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개입이나 이런 감독 같은 거를 좀 적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AI를 아마 의미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궁금하네요. 기조연설은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해줄까? 네, 예. 아, 이게 좀 제일 궁금해요. 사실. 저 어디까지 해주나? 사실 개발자로서 살짝 의심도 있어. 이게 정말로 물론 이제 AI가 훌륭하지만 훌륭하고 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예, 검증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아예 뭐 옛날처럼 그걸 어떻게 해? 100%안 되지 막 솔직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아, 그쵸.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이제는 뭐 단순히 그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를 넘어가지고 동반자, 파트너, 음,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AWS가. 맞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봤잖아요. 그 핀테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든 뭐 맞아요. 혹은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AWS로 특히 결제 서비스, 정산 서비스 넘게 해봤잖아요. 그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AI가 해준다고? 어디까지? 얼마나? 이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우리가 아, 사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건 있지 않을까? 그 리소스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솔직히. 맞아요. 이건 기조 연설에서 그런 저희의 의심을 싸그리 날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 1, 2, 3, 4가 있는데 트랙 1, 2, 3, 4가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 AWS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제 그 챕터들을 쭉 나눴어요. 그래서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VM 전환을 AWS와 함께 해서 클라우드 현대화로 가는 여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AI 기반 자동화 마이그레이션으로 AWS 테라폼으로 전환하는 거나 혹은 2025년에 출시된 서비스 중에서 아마존 EVS라고 해서 엘라스틱 VM웨어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VM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 전략을 좀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현대화 전략까지 해서 실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클라우드 전환하는 계획이나 구체화된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말씀하신 게 트랙 1인 거죠? 맞습니다. 트랙 1에 대한 내용인 거고, 예, 사실 VM웨어 고객이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고, 그렇죠. VM웨어에서 AWS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전환 조금씩 하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AI가 음,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 아, 이걸 그치. 내가 지금 한 땀 한 땀 이걸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그 생각을 맞아요. 네, AI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 리소스가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코드화 맞아요. 해가지고, 변경만 하면 되는 건데, 음, 사람이 하면은 분명히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좀 무섭긴 하거든요. 다 이렇게 한 번에 확 이전은 못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옮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게 이제 제가 그 반려생활이 VM웨어 고객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 음. 있어서는 요거 한번 들어볼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이게 그리고 네. 실제로 그 VM웨어가 이번에 라이센스 모델 같은 거 변경되면서 비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아, VM웨어 쓰는 고객이 진짜 많은데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때 주스로 보기에는 뭐 비용이 한 15배 정도 예.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VM웨어 이제 인수되고 비용 라이센스 변경되고 하는 걸로 인해서 어, 그 VM웨어 사용하는데 비용이 15배 이상 증가하니까 얘를 어떻게 넘겨야 된다. 예. 요게 지금 고민인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대기업들 중에서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VM웨어에서 이거 어떻게 다 넘겨를 AWS에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를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뭐 요거 하나랑 2025년 5월에 요 AWS 트랜스폼이 출시됐다고 하고요. 예. 뭐 이제 제 생각에도 이거 소식 들은 적이 거의 없어서 아마도 업계 최초의 에이전트 AI 기반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로 VM 환경에 있던 예.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되게 쉽게 전환해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예. 요 마이그레이션 전략이나 환경 분석이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자동 변환 같은 요런 것들을 떻게 하는지 데모 환경을 좀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은 VMware를 쓰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전환할 수 있겠다. 좀 더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랙 2는 트랙 1이 이제 VMware를 AWS로 전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의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이었다면 트랙 2는 이제 SAP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이 쓰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 이제 SAP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AWS 환경 위로 이제 이전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AWS 위에서 SAP를 비용 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그레이션은 마이그레이션인데, 비용적인 부분도 얼마나 더 아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AP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들은 대부분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솔루션이고 당장은 안 그쵸. 쓰더라도 언젠가는 옮기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ERP가 필요한 회사는 너무나 많고, 그 네. 회사들이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쓰다가도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다 이제 SAP를 사실 쓰는데, 그 SAP를 어떤 환경 위에서 돌릴 거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AWS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적이고, 그리고 되게 많은 이제 혁신적인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트랙 2를 보면은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트랙 2는 SAP에 대한 이제 현대화 혹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전략이었고, 이제 트랙 3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최적화입니다. AWS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최적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그리고 조금 더 현대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단넷이라고 하면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보통은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이렇게 올리고 막 할 건데, 얘네들을 조금 더 AWS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AWS로 쉽게 옮기고, 그리고 비용적인 거나 라이센스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하고, 이런 솔루션, 이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SQL 서버도 사실 뭐 어디서 올리냐에 상관없겠지만, AWS 위에 있는 SQL 서버에서 올렸을 때 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에 지원하는 기능들이 많아서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솔루션들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옮기게 되는지, 에이전틱 AI로 하면 얼마나 더 쉽게 옮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준 섹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SQL 서버 썼었잖아요. 그 네. 환경에서 커다란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때 이게 있었다면. 예. 그러니까 SQL 서버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런 거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재해복구나, 그러니까 음, 고가용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쵸. 이런 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딸깍딸깍으로 가능하게. 딸깍딸깍으로 끝나지.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이게 사실 뭐 트랙 3랑 트랙 4가 좀 연결되는 걸 수 있는데, 트랙 4는 이제 오라클이거든요. 그렇죠? 오라클 워크로드를 AWS에 있는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라고 하면 SQL 서버나 뭐 단넷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예, 그리고 사실 제일 마이그레이션 하기 힘든 게 결국은 다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예, 그렇죠. SQL 서버 어떻게 옮길 거냐, 오라클 어떻게 옮길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네 번째가 이제 오라클인데, 이런 오라클도 또 사실은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의 거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클라우드로 사실 사람들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아마존에서는 어쨌든 RDS 오라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을 때 클라우드 이점을 제대로 누릴 수가 이제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옮기려고 하면 엄청 고민도 많고, 이거 뭐 성능 제대로 나오냐, 비용이 진짜 이게 더 좋은 게 맞냐, 막 온갖 기능 다 100% 쓸 수 있는 거 맞냐, 막 이런 고민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이관할 거 생각하면 그냥 쓰자.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냥 옮기면 되는데, DB는 옮기는 거 부담되니까 그냥 온프레미스 그냥 쓰자. 이렇게 가는데, 예. 애플리케이션부터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DB는 뭐 그다음 한 번에 옮길지 아니면 쪼개가지고 팀별로 가져가서 이제 옮길지 알아서 하고 그쵸, 그쵸. 옮길 때 이거 다운타임 없이 돼? 안 돼? 야, 일단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야, 애플리케이션을 다 클라우드 위에 올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저장소 옮긴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쵸, 그쵸, 맞아요. 예. 이게 또 켰는데 문제가 있어서 주문이나 결제권 누락 생기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 큰일 나죠. 예. 예. 롤백 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누락된 거 있죠. 그쵸? 예.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때. 우리가 코드 마이그레이션은 진짜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태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태를 보관하지 않는 어떠한 환경의 이전은 정말 너무 쉽고요. 상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의 이전은 진짜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관은 진짜 DBA 분들이나 뭐 전문가 분들이 오케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얘네들가 AI 시대에 와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래도 조금 더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좀 혁신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트랙 1, 2, 3, 4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메인적인 그 기술 키워드에 대해서 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뤄봤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그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그 음,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기술을 내가 지금 다루고 있진 않더라도 일단은 음, 배워두면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개발자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 이거 나 단넷 안 쓰는데 안 들을래 이러지 말고 일단은 들어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그 개발자 인생으로서 앞으로 커리어로서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커리어를 밟으실 때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뭐 예측할 수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 SAP, 오라클, VM웨어 요 네 개 중에 한 번은 만나게 돼요. 아, 그, 한 번은 이 환경 중에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요, 운이 좋다면 이 환경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레거시를 개편하는 어떤 그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마도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큰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차를 먹었는데 회사에 딱 이직을 했어. 근데 그 회사가 오라클을 써. 난 이전까지 마이스큐엘 써가지고 이건 못하겠는데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치, 분명히 그 그치. 환경에 놓여져 있으면 일단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챌린지 같은 것도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다르다고 해서 나 못해요. 이런 사람은 있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금 습득을 학습을 하셔가지고 음, 다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당장 이런 부분 어떤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저희가 그럼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오라클에 대한 키워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마이스큐엘이나 뭐 음, 이런 건 좀 본 것 같은데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 당장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AWS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그치. 담당자님들 그리고 플러스 부사수 해가지고 다 컨퍼런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를 마이그레이션 하니까 개발자들 높은 연봉을 주고 뽑는 회사들이더라고요. 그쵸. 예. 예. 저거 다 끝나잖아요? 예. 그때부터 살짝 개발자들이 좀 찬밥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변한 환경은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아,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 직전 환경.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전환이 완벽히 된 것도 아니고 완전 이제 레거시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서비스는 잘 돌아가. 예,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잘 구축돼서 이제 사업은 잘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잘 굴러가면서 쌓여있는 부채가 이만큼 쌓이고 있는데 얘를 언젠간 이전해야 되는데 이 똥통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회사가 막 고민하고 있어. 막 이거 그래서 좀 일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속도 낼 수 있는 환경 사람 더 안 밀어 넣어도 생성이 잘 나오는 환경 이런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이거 할 사람들 빨리 데려와라.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그 회사에 입사할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뻥안치고 진짜 보상이 가장 쉽게 예, 오르고 예. 가장 직급이 빠르게 오르고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때이거든요.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진짜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진짜 너네 개발팀이 우리 회사에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걸 듣는 때고요. 다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팀이 병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살짝 관심이 더 멀어집니다 회사에서. 그때부터는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지. 클라우드 컴퓨터인데. 그전엔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 막 버그 빵빵 터지고 마이그레이션 하다가 중단돼가지고 막 몇 개월 뒤로 미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커리어에 정말 큰 전환점이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그럼 도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컨퍼런스에 참석 이제 뭐 웹 컨퍼런스이다 보니까 이제 확인은 힘들 텐데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회사가
회사가 어디가 있나 어디서 오시나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 회사를 눈여겨봤다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이게 결국 이제 AWS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는 실습 중심의 세션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에이전틱 AI를 실전 적용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Q 디벨로퍼 기반의 자동화까지 다 이제 볼 수 있어요. 실습도 하고 에이전틱 AI 실전 적용하고 아마존 Q 디벨로퍼 기반의 자동화하는 것까지도 다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한번은 꼭 경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예. 날짜가 언제였죠? 2025년 9월 네. 18일 목요일. 목요일 그 세 번 진행을 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총 세 번 내용을 진행하니까 이 세 타임 중에서 본인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들으시면 됩니다. 뭐 지하철에서 들으셔도 되고 퇴근길에 들으셔도 되고. 업무 시간에 알트탭 하면서 몰래 들으셔도 되고. 그러면 오늘 뭐 저희 요 행사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고정 댓글.